패턴 체크 한번 응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체크가 보통 스코틀랜드의 전통문이라고 알고 계시죠? 요즘은 예전에는 좀 촌스럽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또 유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패턴 체크 스타일 해볼게요. 일단 3cm씩 27cm 기본형 한번 그려주시고요. 자, 스케치북이 지금 사이즈가 A4라서 제가 3cm를 기준을 잡는 거고, 사이즈가 더 커지면 4cm, 5cm 이렇게 비율은 본인 알아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본 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몇 번 반복되고 나면 다음부터는 틀을 미리 그려놓던지 아니면 틀을 그리지 않고 하는 방식으로 갈 거니까 지금은 조금 귀찮더라도 틀을 그리는 걸 연습을 꼭 해주세요. 나중에 지우기 쉽게 손에 힘을 다 빼고 선을 그려주시고요. 자, 기본 틀을 그려놓고 자, 사진에서 분할을 하겠습니다. 안목 중심점을 중심으로 기초선을 세로로 하나 그어주세요. 네. 그리고 어깨가 틀어진 각도, 그리고 이 포즈 같은 경우는 어깨와 허리, 엉덩이가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허리, 엉덩이, 그리고 무릎, 발목. 자, 어깨를 제외한 나머지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자, 얼굴선을 잘라보겠습니다. 얼굴도 보시면 중심선에서 이렇게 틀어진 모습 보이시죠? 그럼 이 틀어진 모습을 그대로 옮겨 그릴 수 있도록 기초선을 얼굴, 코 중심으로 해서 하나 그어주세요. 그럼 코 중심으로 그은 선을 기준으로 수직이 되는 선을 찾아보면 눈의 위치가 찾아집니다. 이렇게.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입도 마찬가지로 같은 각도로 흐른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옮겨 볼게요. 지금 큰 차이는 없지만 앞중심점, BP점 사이 배꼽, 미디점을 연결해 보면 척추가 아주 살짝 휘어 있는 거 아실 수 있는데 일단 기초선으로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옮겨 그리면 됩니다. 얼굴 각도에서 어깨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고 허리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엉덩이 선에서 나머지는 다 같은 방향으로 흐르겠죠? 얼굴도 이 정도 각도로, 그리고 이 각도에서 수직이 되는 선을 하나 그어주면 얼굴 각도를 찾기가 쉬워져요. 자, 처음부터 세밀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틀만 그려놓습니다. 목의 위치, 어깨가 이렇게 끝나고 있으니까 허리선, 어깨 각도가 살짝 내려가야 되겠네요. 허리선. 자, 여기선 확 휘어지겠죠? 그리고 여기가 짧기 때문에 엉덩이에서 골반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태로 그려주셔야 되고요. 이 선에서는 발목까지 편안하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무릎의 위치가 이쯤, 발목의 위치가 이쯤으로 잡고 그냥 기본 틀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쪽 다리는 지금 힘을 지탱하고 있는 다리예요. 그래서 골반에 힘이 들어가고 무릎의 위치, 발목의 위치.
다 지워야 되는 선이니까 절대 힘을 주지 말고 연하게 기초선 잡아주세요. 그리고 팔을 보면 어깨에서 뚝 떨어진 선 그대로 넘어오는데 팔꿈치의 위치가 허리선의 위치, 그리고 여기에서 팔을 안으로 모으고 있는 형상이죠. 자, 어깨, 팔꿈치의 위치 연결해서 이쪽 손으로 모이고 있는 형상. 그럼 손목에서 꺾이고 나머지 손가락 위치 잡아주시고요. 손등 겹쳐지는 손의 위치. 자, 기초 형태만 이렇게 잡아두시고 이제 세밀한 부분 다시 얼굴부터 올라갑니다. 머리끝, 턱끝이고 윤곽을 그려주세요. 지금 우리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린 정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얼굴의 키포인트를 잡아서 스타일화로 그려주시면 돼요. 얼굴을 더 뾰족하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귀엽게 더 동그랗게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기초 단계라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번 해볼게요. 머리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돌아갔으니까 머리도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눈의 위치, 이 사람 얼굴의 눈은, 이 모델의 포인트는 얼굴이 아주 하얘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금발이고, 이제 그 포인트를 잡아서 눈동자, 푸른빛이 나는 눈동자까지 해주시면 표현이 잘 될 것 같아요. 자, 코도 돌아선 각도로 코끝 그려주시고, 입술은 살짝 벌리고 있죠. 벌리고 있을 때는 벌린 입 안쪽을 어둡게 그려주고 나머지 입술은 연하게 해서 그려줍니다. 얼굴이 살짝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눈의 위치를 살짝 내릴게요. 위치 잡고 눈썹, 금발이라서 눈썹도 같은 색이죠. 일단 스케치에서는 표현을 해주는데 나중에 색을 할 때는 색연필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얼굴 위치 잡혔고요. 턱선을 따라서 목선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고, 여기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는 짧아요. 그리고 기초선 바깥으로 이제 착장된 옷을 그려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큰 윤곽선을 그리는 거예요. 조금 더 세밀한 거는 다시 한번 해주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어떤 컬러인지, 소재는 어떤 건지를 좀 알아맞혀야 돼요. 그래야 표현이 잘 되니까. 지금 카라 같은 경우는 같은 원단으로 되어 있고 윗칼라가 앞에 라펠 부분이 안쪽에, 안단 쪽에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거를 알았으니까 표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테일러드 컬러가 되어 있고 넘어오는 컬러는 가죽이 이렇게 넘어지는 느낌, 컬러가 넘어져 있는 느낌. 지금 소재도 보통 타탄체크가 소재가 이제 모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원단은 모직에 지금 나일론이 혼방돼 있어요. 그래서 모직의 그 모헤어보다는 나일론의 약간 번떡번떡한 느낌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그걸 나중에 이제 채색을 할 때 좀 살려주셔야 돼요. 허리 겹쳐지는 부분, 소매가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가 주름이 지고 있고,
이제 카우스 부분이 생겨 있네요. 끝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이 절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절개를 통해서 폭이 좀 좁게 이렇게 스타일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켓 아랫부분. 자켓 끝마무리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턴업 시켜가지고 마무리를 한 게 아니라 끝처리가 그냥 올이 그대로 풀려 있어요. 또 나중에 채색하실 때 표현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반대편 목선 내려오고요. 카라가 여기서 자, 이 끝점과 이 끝점도 서로 편안하게 연결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컬러를 보니까 약간 피그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뒤로 넘어지면서 그냥 일반적인 테일러드 컬러처럼 표현이 됐는데 반대편을 보니까 피그드입니다. 이쪽은 피그드 형태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깨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소매를 많이 굽혀서 그러니까 소매를 이렇게 올려서 걷어 입은 스타일이죠. 이렇게 주름 표현을 해주시고 위쯤에서 카우스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주름이 있는 자, 이렇게 자켓 연결하시고요. 손목 지금 이 스타일에서는 크게 이 부분은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자켓하고 밑에 이제 하의 쪽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자켓에서 바로 손목이 나오는 걸로 가방도 차후에 액세서리를 따로 이제 표현하는 방식 해볼게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액세서리를 모두 다 그려주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되니까 일부는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손목이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오다가 꺾여서 손가락 4개가 이렇게 사선 지는 방향으로 들어가 있고 자, 새끼손가락 그리고 앞에 검지는 위에 놓여진 손 때문에 가려져 있고요. 여기도 손가락 4개를 표현을 해줍니다. 자, 각도가 이렇게 넘어가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굽혀져 있는 마디 표현을 살짝 해주시고요. 그리고 허리를 끊어서 안에 지금 받쳐 입고 있는 블라우스를 표현을 해볼게요. 클래식한 느낌이었는데 블라우스에 꽃과 리본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서 큐티한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코디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본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지금 바지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우리 보통 7X라고 해서 스커트가 위에 하나 더 입혀져 있는 상태인데 바지를 봤을 때는 7X 스타일이기보다는 그냥 정장 스타일에다가 하나를 더 얹어 놓은 듯한 그렇게 코디를 지켜놨네요. 한번 같이 표현을 해볼게요. 똑같이. 자, 스커트가 플레어진 모습. 플레어졌으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넘어오는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가방을 생략하고 나면 이 나머지 부분은 좀 그냥 생각을 해서 그려야 되는데 보통 우리 플레어는 어떻게 표현한댔죠? 이쪽 부분은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오고 하나 정도는 우리가 플레어 그릴 때처럼 이렇게 해서 이게 플레어진다는 거를 조금 더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상상에 맡기는 건데 이 정도 표현이면 플레어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재킷도 이렇게 술이 끝처리가 이렇게 된 느낌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지로 내려갈게요. 바지는 기초선 위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바지 기장이 조금 긴가 봅니다. 밑에서 접혀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그것도 그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신발 굽이 높으니까 발등이 확 꺾여진 거 보이시죠? 이것도 보이는 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반대편 다리, 자, 기초선보다는 살짝 더 위로 해서 지금 이 바지가 레깅스처럼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통이 조금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발목선에서 접히고 있죠. 자, 이렇게.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얼굴 안에를 조금 더 자세히 하게 하고 이제 기초 스케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쌍꺼풀이 참 두꺼운 눈이에요. 눈동자 위치 잡고 쌍꺼풀선 두껍게 하나 잡아주시고 이 선과 이 선 앞에 눈물샘이 마주치는 이 부분은 항상 같은 위치에 놓여야 됩니다. 잘못하면 조금 0.1mm 차이라도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면 짝짝이 눈이 되니까 이 위치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채색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이 사람이 동양인인지 서양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죠. 일단 기초선은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그려줍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 조금만 지우고. 채색을 오늘은 이제 타탄 체크 표현을 좀 해볼 거라서 색연필로만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기초선이 마무리되었다면 색연필로 표현하기 전에 여기 불필요한 선들을 조금 지워주세요. 마카 같은 경우는 기초선 나중에 지울 때가 편한데 색연필은 같이 좀 지워지는 게 있으니까 미리 살짝씩 지워주세요. 기초선, 불필요한 기초선을 이렇게 손 쪽도 지워주고 자,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일단 지운 상태에서 나중에 채색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초선을 살짝씩 지워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